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육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은 그저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몸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줄어드는 근육, 그게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평소에는 조금 더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도 하고, 심지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의 기초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 걸을 때나 앉을 때의 힘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과정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더 빨리 소진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우리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육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단백질,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그 단백질은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아미노산은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그중 일부는 반드시 음식에서 얻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들입니다.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렌틸콩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면 완전 단백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손상되는데 이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건축자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 철근과 벽돌이 필요하듯 단백질은 근육을 재건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그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체중 1kg당 0.8기에서 1기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약 48기에서 60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자는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2기에서 5지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낮추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고기와 생선은 가장 쉽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닭가슴살과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달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유제품 역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우유나 치즈, 요거트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역시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콩과 두부, 렌틸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견과류나 씨앗류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제 단백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과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의 힘도 약해지죠.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빨리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개에서 1기 정도로 권장됩니다. 즉 60kg인 사람은 하루에 48기에서 60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숫자는 변합니다. 50대 이후 근육의 손실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2에서 1.5g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셈이죠.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더 이상 일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부족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근육은 우리의 신진대사와 면역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이 적으면 몸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자들의 경우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근육 합성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령자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에 식사 후 체중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정도 그분의 식단을 조정한 결과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몸의 기운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그 자극을 근육이 회복하며 자라는데 필요한 자원을 단백질이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단백질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않죠. 따라서 운동 후에도 반드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고기와 생선은 단백질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특히 닭가슴살과 같은 저지방 고기나 연어,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매우 좋습니다. 둘째, 유제품도 좋은 단백질 원천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도 함께 제공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렌틸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과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령이 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류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류신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류신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그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류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류신이 없으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신의 스위치 역할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을 시작할 수 없죠.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6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을 챙기고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생각했지만 류신이 포함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자라지 않자 여러 번의 상담 끝에 류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한 식단을 시작한 후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챙기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근육이 손상되면 류신이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류신이 다른 아미노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 류신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류신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연어, 고등어 등이 류신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달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류신이 들어있어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하루에 한 끼에 한두 가지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도 류신이 들어있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한 류신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콩이나 두부에는 류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분들은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해서 류신을 보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콩을 함께 섭취하거나 퀴노아와 같은 고단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을 식단에 잘 포함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나 점심, 저녁에 고기나 생선, 유제품을 포함시킨다면 자연스럽게 류신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을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며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류신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류신이 포함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근육 증가와 근육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류신이 포함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 후에는 근육이 손상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류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류신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빠르게 근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류신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식단에 꼭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류신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다면 근육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의 감소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면역 부족으로 인해 입원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 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처럼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를 강화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과 정신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결국 삶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자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또한 소화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나 위장벽을 만드는 데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불편한 소화 상태는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 부족이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감소, 면역력 저하, 뼈의 약화, 체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결국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사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몸의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을 실제로 실천해 볼 때입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한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단백질 섭취. 여러분의 식단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몸에 좋은 단백질이 가득 담긴 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근육을 강화하고 회복을 돕는 5가지 단백질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단백질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부어채입니다. 부어채는 우리가 흔히 먹는 북어에서 만든 건어물입니다. 100g당 약 77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폭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부어채는 명태를 말려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빠지고 단백질 농도가 높습니다. 또한 부어채는 염장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건조되어 나트륨 함량이 적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부어채는 근육 합성과 회복에 중요한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부어채로 국을 끓여 먹거나 부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나 채소와 함께 섞어서 먹으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발효된 된장인데 청국장 가루는 그 효능이 2배나 강화된 형태로 100g당 35에서 4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국장 가루는 발효된 유익균이 살아있어 장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청국장 가루는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유나 물에 타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편리한 음식입니다.
또한 찌개나 국의 마지막에 한두 숟가락 넣어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과 유익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100g당 약 1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고령자나 소화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아침 식사로 먹거나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등을 곁들여 한 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100g당 약 25개 단백질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렌틸콩은 철분, 비타민 B군, 엽산, 칼륨 등도 풍부하여 고령자의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과 소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렌틸콩은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습니다. 또한 렌틸콩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약 15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게 익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수프, 밥, 카레 등에 활용하기 좋으며 한식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브로콜리와 두부에 렌틸콩을 추가하여 영양 가득한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근육뿐만 아니라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등어는 그릴이나 구이로 조리하기 좋으며 연어나 삼치에 비해 오메가3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기 좋은 선택입니다. 고등어는 구울 때 중약불에서 조리해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기름종이에 싸서 구우면 연기도 적고 맛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필수적인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음식들을 일상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근육을 강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단백질, 풍부한 식품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어채입니다. 부어채는 명태를 말려서 만든 건어물로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어채는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약 77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부어채가 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을까요? 부어채는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 단백질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어채는 일반적으로 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채는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한 음식입니다. 부어채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근육 생성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운동 후에 근육을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면 류신이 풍부한 부어채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자극하여 성장시키고 이미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어채를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어국을 끓여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부어채를 국물에 넣고 끓일 때 여기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달걀은 부어채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어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부어채와 달걀이 함께 있으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데 좋은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어채를 섭취하는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부어채를 다른 방법으로 즐기고 싶다면 부어채와 두부, 채소를 섞어서 간단히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어채를 잘게 찢어서 두부나 채소와 함께 섞어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간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어채는 소금기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해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어채를 고를 때 너무 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어채는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어체를 단백질 보충을 위한 주요 식품으로 3대 다른 음식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어체 하나만으로 모든 단백질을 보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에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어체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근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어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류신을 풍부하게 포함하여 근육 생성과 회복을 돕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부어체를 활용하여 단백질을 쉽게 보충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단백질 보충식품 바로 천국장 가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국장은 발효된 된장이지만 제가 추천하는 천국장 가루는 그 효능이 2배로 강화된 형태로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천국장 가루는 100g당 약 35에서 40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서 여러분의 식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장 가루는 발효된 유익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은 장내 유행균을 억제하고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이렇게 천국장 가루는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소화 개선에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천국장 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국장 가루는 끓이지 않고도 바로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물이나 두유, 샐러드 등에 한두 스푼만 넣으면 단백질은 물론 발효된 유익균과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장 가루는 비타민 K, 칼슘, 철분, 칼륨 등이 들어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만능 슈퍼푸드입니다. 이제 천국장 가루를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 두유, 우유 등에 한두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마시면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하면서도 유익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한두 스푼을 넣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에 한 스푼을 뿌려 먹거나 호박죽, 버섯죽에 넣어도 맛이 잘 어울립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는 유익균이 풍부한 식품으로 천국장 가루와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도 더 잘 작동하게 만듭니다. 요거트 한 컵에 천국장 가루 한두 스푼과 꿀, 견과류를 추가하면 맛있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완벽한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전이나 호박전을 만들 때 반죽에 천국장 가루를 한두 스푼 넣어보세요. 전을 부치면 고소한 맛이 더욱 강조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장 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식단에 유용하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천국장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에게 특히 유익한 식품으로 장기적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천국장 가루를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활기차고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음식, 바로 그릭 요거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농축된 음식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정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100g당 약 1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으로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익균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유당이 적어 일반 요거트에 비해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화에 민감한 고령자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또한 칼슘, 칼륨, 비타민 B12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 수축과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근육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릭 요거트를 어떻게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 을 한 스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한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건강에 유익한 지방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과 과일, 글 섞어서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스무디에 추가해서 맛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을 수 있어 매우 유연한 식품입니다. 하루에 100에서 150지 정도의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중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해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제 그릭 요거트를 여러분의 식단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근육 건강과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뼈 건강,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렌틸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렌틸콩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슈퍼푸드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식물성 단백질에 좋은 예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이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렌틸콩은 100g당 약 2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철분, 엽산,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렌틸콩은 그 크기나 모양이 작고 납작하며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며 삶으면 15에서 20분 정도로 부드럽게 익힐 수 있어 조리가 간편합니다. 이 간편함 덕분에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이나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제 렌틸콩이 제공하는 주요 건강 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렌틸콩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렌틸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혈당 급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또한 렌틸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렌틸콩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렌틸콩은 심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렌틸콩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에 포함된 엽산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셋째, 렌틸콩은 소화에 좋습니다. 렌틸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특히 소화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렌틸콩을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렌틸콩을 삶아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삶은 렌틸콩은 샐러드에 넣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또한 렌틸콩은 카레나 스튜와 잘 어울려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렌틸콩을 조리할 때는 먼저 렌틸콩을 잘 씻고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 15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삶은 렌틸콩은 샐러드에 넣거나 스프에 넣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추가해보세요. 밥에 렌틸콩을 섞으면 단백질 보충뿐만 아니라 식사의 포만감도 더해집니다. 특히 한식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렌틸콩을 이용한 두부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두부와 렌틸콩을 함께 섞어 간장,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맛을 낸 후 브로콜리와 함께 섞으면 단백질과 오메가 3, 비타민, 칼슘 등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틸콩을 채소와 함께 볶아 반찬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렌틸콩을 식단에 추가하면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이나 당뇨병 관리, 소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거나
고기를 자주 먹지 않는 분들에게도 완벽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단백 식품 중 하나인 고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는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 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단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식품일까요? 첫 번째로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하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중 하나로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및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들은 자연적인 햇빛 노출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등어는 100g만 섭취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D는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지방이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한 식단에 적합합니다. 또한 고등어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려면 고등어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를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고등어는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등어 구이입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중약불로 천천히 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손실되기 때문에 기름 종이를 이용해 구우면 연기와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 종이로 고등어를 감싸서 구우면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어 속의 수분이 유지되어 더 촉촉하고 맛있게 구워집니다. 또한 고등어 조림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간장,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끓여내면 고등어의 맛이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그 외에도 고등어는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생선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구운 고등어를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으면 고단백 저지방 식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려 여러 가지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 근육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고등어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고등어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오늘은 두부를 중심으로 한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대두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100g당 약 8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육류에 비해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건강식품이죠.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고 싶은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두부가 특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노화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여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한다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술적 논쟁이 이어지는 주제이지만 일상에서 두부 섭취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부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이, 조림, 찌개,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두부 스테이크는 고단백 저지방 식사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를 키친타월로 감싸서 물기를 제거한 뒤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를 살짝 뿌리고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버섯, 브로콜리와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 체계 강화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두부는 물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 미네랄이 많은 경수에서 만들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 연수에서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두부는 요리사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식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최적입니다. 1인분 기준으로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비교적 쉽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는 근육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두부를 포함시키면 고기 위주의 식단보다도 훨씬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두부 한 조각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이 중요한 만큼 탄수화물은 다소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아미노산과 같은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 더 잘 흡수됩니다. 이는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좋은 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미밥이나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함께 먹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미밥이나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를 닭가슴살과 결합하면 단백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사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무디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 과일, 귀리를 넣고 블렌더로 섞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는 운동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하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사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메인으로 한 식사에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와 고구마를 함께 먹거나 두부와 퀴노아를 조합하면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이들 음식은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에너지도 잘 공급해주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후 혹은 일상적인 식사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 기능은 점차 약해지곤 합니다. 특히 고단백 식품을 많이 섭취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섭취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소화가 용이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을 잘게 썰거나 다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
너무 큰 덩어리로 자르는 것보다 잘게 썰거나 다져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고기 덩어리를 씹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으면 소화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의 경우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질기거나 마른 고기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팀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어채와 같은 건어물을 사용할 때는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어물의 경우 물에 잠시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사용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건어물은 수분을 잃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불리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불린 후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소화가 더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백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달걀, 생선 등은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가 용이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중간 불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찌거나 삶는 방식은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가 더 잘 되게 돕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단백질이 질겨져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 음식을 작은 양으로 자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한 끼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끼를 충분히 먹기 어려운 경우 2끼에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간식처럼 소량씩 섭취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소화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스무디를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두부와 채소를 섞어 먹는 간단한 요리를 자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가 용이한 단백질 원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으로, 특히 흰자는 소화가 빠르고 노른자는 좋은 지방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고기나 생선에 비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와 같은 발효된 유제품도 소화가 잘 되며 유익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섭취할 때 소화가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단백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지만 그 섭취 방법을 잘 고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분은 근육 유지와 회복, 그리고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소화가 용이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회복과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는 동안 그 손상을 회복하고 더 강한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되고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며 이로 인해 근육세포로 아미노산이 더욱 잘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의 회복 속도와 성장이 촉진되며 그 결과 운동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운동 후 언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운동 후에는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의 손상 복구와 성장이 최적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과 양입니다. 운동 후에는 빠르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유청 단백질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소화가 빠른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며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섭취한다고 해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운동 후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1, 2기에서 1, 오지, 과, 탄수화물 2지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과, 고구마, 그릭, 요거트와 과일, 단백질 스무디와 같은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운동 후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합니다. 운동 후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단백질 가루와 물 혹은 두유를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릭, 요거트와 과일, 닭가슴살과 현미밥, 단백질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스무디는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여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과도한 당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가공된 설탕이나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근육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천연식품을 활용한 단백질 섭취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더 강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